하고요. 깊이 제한에서 당연히 들어갔고요. 뭐 시작 위치를 동일하게 맞추려면 정렬을 하면 되고요. 근데 굳이 이것까지는 없고,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항상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가지만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되고, 틈새 이송에서는 당연히 스텝하고 절삭 순서 최적화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네? 황사기는 어차피 밖에서 들어오거나 헬렉스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포켓 황삭 하는데, 우리가 이제 2D 하실 때는 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평행나선형이나 뭐 잔삭 뭐 이 세 가지를 주로들 사용을 하세요. 그죠? 보통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피드가 한 1000 이하로 있거나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에는 워낙들 빨리를 깎으시니까 이게 단점이 요런 직각으로 패스들이 나와서 바닥에 쿡쿡 자국이 생긴다던가 기계에 좀 무리가 가요. 달리다 보면 지공이 반경이 없으면 가감속을 하는 게 아니라 섰다가 그 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섰다가 다음 위치로 움직이게 돼요. 기계가 움찔하죠. 만약에 우리가 고이송 쿼터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7000, 8000 뭐 이렇게 절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계가 반경값을 없이면, 반경값이 안 들어가면 그냥 달리다가 한번 욱 섰다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공구는 그 구간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공구는 또 마모도가 더 심해지고, 예? 감속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패스에다가 툴패스 사이에다가 R을 만들 수 있는 패스는 요밖에 없어요. 고속. 예? 그래서 황삭은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R 커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이전 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 이하로 50% 정도만 절삭을 해요. 이거 빼버릴게. 정삭은 빼고, 정삭은 문구를 빼면, 정삭을 빼면 무조건 얘는 툴패스를 낼 때 무조건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 장삭 여유가 많아 있어서 뭐 못한다, 뭐 황삭을 바로 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무조건 떠요. 얘만 빠지면. 자, 보고, 자, 고이성에 가서 우리가 고이성에서 건드려 줄 게 뭐가 있느냐, 다른 거 없이 요것만, 다른 거는 제가 다 맞춰놨기 때문에 트로이코달로 체크를 하면 전 구간에 힘 받는 구간에 원을 R로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이송 커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만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가 몇 파 있었죠? 22파, 21파 있었잖아. 21 곱하기 0.05 정도는 해서 1.05 정도는 무조건 만든다, 예?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확인. 그리고 자, 황삭에서 황삭에서는 가감속량을 줄이는 게 줄이는 게 뭐 공구 수명도 그렇고 황삭에 대한 사이클 타임도 그렇고 뭐든지 다 유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전체 공차에 들어가면 우리 여기서 점 데이터를 G02, G03으로 변화를 한다가 요거였잖아요. 그죠? 원으로 직점인 데이터를 원으로 형태로 변경을 한다, 이 공차 안에 들어오면. 근데 요걸 지금 얘는 포켓이잖아요. Z를 한번 누르고 형상을 가공을 하고, 당연히 G02, G03으로 변환이 가능을 해요. 한데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는 데이터 서버가 있다라 하면 굳이 얘를 점으로 나가지 않는다, G02, G03으로 나가지 않는다예요. 황삭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G02, G03을 만나면 가감속량이 훨씬 세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피드 막 이렇게 막 달릴 때 보면은 막 가감속도 없이 막 달리잖아요? 그럼 최대한 기계 상황에서 가감속 파라메타도 최대한 다운시키고 데이터도 점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데이터 서버가 있다라면 당연히 이걸 빼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점 데이터로 나가죠. 데이터 양은 많아지지만 그 전송하는데 데이터 서버 얼마나 걸린다고. 이게 더 유리를 하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어디 갔냐? 잠깐만요. 투디 하실 때도 똑같은 내용을 하긴 하는데 정도 레벨 파라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무딩 모드하고,
자, 정도 레벨을 가지고 이건 스타벅스 나클 거야? 나클인가 스타벅스인가 잘 모르겠네. 항상 정도 레벨이 8일 때 절삭하고, 자, 이 가감 송량 지금 이 코너 걸릴 때도 삑삑거리고 섰다 가야 돼. 코너에서 섰다 가죠. 정도 레벨만 8이에요. 정상 레벨 7, 8, G05.1, Q1, R8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우리가 정도 레벨을 셧다운을 지금 왜냐면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녹음하는 쪽으로 다 넘어갈 거예요. 이쪽에는 지금 안 나오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코너에서 빽빽거리는 것도 더 심각하게 생기고, 감속량을 내가 5,000을 주라 그래도 뭐 몇을 주라 그래도 감속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이에 5,000, 6,000을 가라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정도 레벨 황상에서 정도 레벨을 확 다운 시켰어. 1로. 그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5,500을 줬어도 5,500대로 가는 거 아니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 뭐 나크라 조금 더 달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는 그리고 웬만하면 점으로 엘릭스, 그러니까 내가 원을 만나면 감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5,000을 놓으면 얘가 갈 수 있는 속도로 원을 만들어서 진입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황상에서는 정도 레벨을 좀 줄여 주셔야 되고, 뭐 큰 것들은 삑삑거리는 게 더 있는데 보면 뭐 요거는 좀 더 큰 거 33파이면 이게 소리를 들으면 아마 삑삑거리는 게, 아이고 이거는 대가 잘못 나온 거네. 그러니까 뭐 다이나믹 같은 경우, 우리가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도 레벨 10일 때 치고 이 돌아갈 때 가감속하고, 예? 최적 황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잖아요. 치고 뒤로 빠질 때도 이렇게 가감속량 때문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정도 레벨이 세면.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정도 레벨을 3으로만 줄여놔도 가는 게 틀리죠. 예? 돌아서 빠지는 게 아리아 감속이 들어간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도 레벨을 이거는 지금 카탈로그 상에 보는 거고, 자 하게 되고, 그래서 정도 레벨 바꾸는 것도 나중에 한번 이 안에서 바꾸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정도 레벨 변경하는 것도 이 안에서. 그래서 R을 만나야 기계가 쿵쿵쿵 안 거린다. 예? 바닥에 워터마크 같이 바닥에 포켓을 정착을 했을 때 코미 파이는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요. 가감속을 하니까. 예?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는 직선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가 제일 목표예요. 우리가 고속으로 하는 사람들, 고속으로 깎는 사람들은 직각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그래야 얘는 감속이 들어간다. 황삭 때는 감속은 하는데 정도 레벨 파라미터를 떨어뜨리고 데이터를 G02, G03보다 점 데이터로 나와야 우리가 최대한 감속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암호도가 수명이 더 길다. 그리고 황삭 때는 커터를 사용할 때는 절삭률을 쓰지 않는다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아까 같은 포켓을 에어를만 부려야지. 아까 같은 포켓에 있으면 우리가 절임량 0.15mm를 고이성 커터로 쓰게 되면 칩이 물에 닿으면 밑으로 가라앉죠. 못 나와요. 에어를 지금 불고 있으니까 근처에 왔을 때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포켓 안쪽에서 그 근처 깎으려고 그러면 밖으로 도망가. 아니 반대쪽으로 몰리던. 근데 물이 절삭률과 차 있으면 그 밑에 고이성 삑인 거죠. TV 깨지는 거지.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오픈이 되어 있는 건 절삭률 틀은 상관없죠. 근데 이제 무조건 포켓으로 들어가는 거는 고이니까 그 안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파라메타 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요게 이제 포켓은 내측부터 외측으로 절삭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상관없으니까 확인 한번 눌러 보면, 자 정삭이 비활성화돼서 하부에 많은 양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정삭을 빼면은 무조건 이 문구가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으니까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이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시뮬레이터를 보려면 이제 2024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여기서 제로 설정을 다시 잡으면 됐는데 이쪽에 들어가면 어차피 이거 눌러도 이게 다시 바뀌어요. 공작물 설정 창으로 딱 들어가면 그 대신 장점은 번거로운 게 더 많긴 한데 장점은 공작물을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는데 예, 그러니까 스톡 모델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공작물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는데 또 단점으로 몇 가지가 생성이 됐어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수접할 때 그래서 바운딩 박스 선택하시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사이즈를 여기서 키워도 되고요. 네, 키우지는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소재 들어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터 옵션에서 요거 들어갈게요. 뭐 이거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됐죠?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중삭을 하나 넣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가 공작물을 잠깐 숨기고 어디 갔냐. 자, 원래 공작물이 여긴데 자 여기는 지금 절삭이 안 됐죠. 왜 안 되냐면은 바운더리 때문에 그래요. 바운더리 때문에. 이게 마스터캠 옛날 패스 자체가 요즘 패스 외곽 바운더리 종중심 영역을 잡는 순간 그게 소재가 되고 바운더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 가운데를 공구 중심의 가운데를 늘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공구 중심 영역을 외축으로 늘리면 얘 소재 자체가 큰 줄 알고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뽑아보면 지금 여기 서 있는 툴패스가 내가 얼마 안 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딱 했으면 딱 여기까지만 툴패스가 생성이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생성이 되는데 내가 여기를 영역을 공구 중심 영역을 외축으로 놓고 그냥 해볼게요. 하면 외측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겠죠. 그 별 의미 없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외측으로 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죠. 뭐 여기까지만 넘어가는데 조금 더 내려오고 여기는 못 가죠. 플러스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거는 어차피 중상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툴패스를 확인하고 등고선으로 한번 커터 같은 걸 마무리를 하겠다라면 바운더리를 대충 치고 깊이를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한 번씩 쳐서 마무리를 하고 정상을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예전 패스를 하고 우리가 고속 패스를 다음 주부터는 또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스톡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에서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볼까요? 됐죠? 어차피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처음부터 잔삭, 중삭, 정삭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때는 이제 홀더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황삭을 밀었어요. 그죠? 거의 나갔죠? 여기 빼고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쓸데없는 에어컷이 좀 이제 지름 만큼 더 빠져나갔으니까 에어컷이 조금 더 생긴다예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건 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끄고 자, 중삭으로 이제 등고선 아까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등고선. 자, 등고선으로 하려면은 바운더리가 더 필요해요. 근데 지금
바운더리가 더 필요한데, 자, 이게 평행 가공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다 나올 거예요. 바운더리만 요것만 당겨주고 깊이 제한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중심이 아니라 여기는 조금만 넘어가야 되고, 잘 봐요. 옆에는 조금만 넘어가야 되고, 아래는 밑에까지 떨어지려면 이렇게 볼이 밑에까지 걸리려면 앞에를 훅 당겨야죠. 훅 당기고, 그럼 이제 바운더리를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절을 해야죠. 근데 자, 이 끝단으로 앞에를 확 당겨놨다 그러면 깊이 제한으로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죠? 깊이 제한으로. 자, 한번 가보죠. 우선은 레벨에 4번에다가, 아까는 전체적인 소재를 넣었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를 여기까지를 썼어요. 이 사각형 전체를 쓴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면이 각이 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면은 건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라인보다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 아까 말한 이론의 프로파일의 2배, 그죠? 완만한 구간의 2배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운더리를 와이어프레임의 실루엣 바운더리, 실루엣 바운더리, 여기서 면 선택 기능, 면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아님 하고 완료를 누르면 평면상에 그대로 올라오겠죠. 얘는 이따 프로파일도 쓸지도 모르니까 얘를 조금 당겨 볼게. 그냥 좀 당길 때는 뭘로 당겨요? 자, 당길 때는 어차피 같이 와야 되니까 1번 잠깐 숨겨 놓고, 이동 메뉴에 스트레치, 이만큼만 잡으세요. 엔터. Y축으로 확 당기세요. 10mm 깊이 제한 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한 20mm 당기세요. V. 우리가 2D에서도 가공 패스를 낸 다음에 수정을 할 때는 웬만하면 스트레치로 옮기세요. 그러면 재생성만 누르면 돼요. 예? 트림을 하거나 옵셋을 라인을 추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생성만 누르면 돼요. 자, 1번 가보. 1번하고 이렇게 황삭은 했고요. 자, 가공 경로 창에서 이번엔 두 가지를, 아까 등고선에서 지금 시간이, 등고선에서 쉘로우 영역을 안 했어요. 쉘로우 영역을 안 했고 쉘로우 영역을 할 거예요. 자, 가공 경로 창에서 작은 화살표, 자, 워터라인, 지금 제가 갑자기 등고선 한다는 게 왜 워터라인 들어가지? 죄송해요. 자, 마우스 여기서 작은 화살표, 등고선, 하고 드로잉을 해요. 자, 우리가 커터 치고 난 다음에 이게 볼로 하거나 볼로 위주로 하거나 뭐 할 때 보통 우리가 금형에서는 한 1mm씩, 뭐 12파일을 쓴다, 8파일 한 1mm씩 쫙 밀어요. 등고선으로 미는데, 우리가 보통 가공률을 코어는 100분의 5, 알루미늄 종류들은 0.1 정도 주고 밀어요. 예? 왜냐면 중삭이 들어간 거가 안 들어간 거하고는 제품적인 품질이 많이 차이가 나요. 자,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공구 중심 영역, 체인을 이렇게 걸어요. 자, 확인요. 자,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볼 랜드밀, 볼로 밀게요. 그냥 볼.
볼로 위주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그냥 볼로 밀을게요. 볼. 자, 8파이나 할까요? 10파이로 할게요. 10파이. 끝내기. 자, 절삭 조건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자, 여기서 공면 파라미터를 갑니다. 자, 안전 높이 10, 진입 높이 5, 그대로 놓을게요. 근데 어차피 얘는 잘 봐. 얘는 증분으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한쪽이 오픈돼 있죠. 예? 굳이 여기까지 뜰 필요 없어. 아까 황삭 때도 마찬가지고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증분으로 들어가도 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송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황삭 가공료 0.1을 줘볼게요. 0.1 남기고 자, 등고선 파라메타. 여기 좀 볼까요? 외측 기준으로 외측, 잠깐만요. 외측 그냥 살짝만, 왜냐면 밑에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외측은 조금만 넘어갈게요. 외측 기준으로 얼마나 추가적인 옵셋 한 1mm만 조금만 더 넘어갈게요. 0.5만 땡길게요. 0.5만. 굳이 직선 구간이라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직선 구간이라 조금. 자, 정삭 파라메타 창을 갑니다. 정삭 파라메타 창을 갑니다. 자, 1000분의 5 그대로 가시고요. Z축을 1mm씩 중삭을 한번 밀을게요. 자, 어차피 이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복으로 절삭을 하셔도 되고 스텝으로 갈게요. 스텝으로 하나양으로만 스텝으로 오픈 스텝으로 하고 코너를 살려서 5, 6알에 불을 넣어 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 2D만 하시는 분들하고 생각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바운더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6, 9 6에서 9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냥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스텝으로 갑니다. 가고 깊이 제한 절대값으로 0부터 아니면 마이너스 0부터 그냥 할게요. 0부터 Z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를 찍고 얼마를 가냐 볼앤드 밀이죠. 10파이니까 5mm 더 내려가야죠. 마이너스 5 그죠? 그럼 대략 76.58이니까 70 그냥 76.6 넣으면 되겠네. 그냥 76. 마이너스 76.7 마이너스 76.7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원을 안 넣고 직선으로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내가 생각한 2D만 하시던 분들하고 개념이 좀 틀릴 거예요. 내가 생각한 패스하고 이 0일 때는 내가 개념이 잡히는데 한번 가보자고요. 자, 우선은 처음에 이 쉘로우역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등고선에서 완만한 구간에 툴패스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완만한 구간에 툴패스를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등고선과 등고선 잔삭이라는 평행가공이라는 걸로 두 가지를 등고선 잔삭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우선 해보고 확인 한번 누를게요. 자, 확인 한번 누를게요.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우선 등고선은 1차적으로 우리가 추가 조건으로 완만한 구간을 뺄 때 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황삭 커터를 냈고 중삭이 들어간다. 아까 빈 공간 좁은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커터였을 때 못 들어갔죠. 그럴 때도 등고선으로 한번 밀어줬으면 거의 나간 상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삭 여기서 완만한 구간이라고 빼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풀컷으로 다 들어가게 해줘요. 우선 처음에는 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하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죠. 자 여기서 제가 말한 이론하고 틀리죠. 그 진입 리딩 링크 내가 2D에서는 이 라인 잡고 윤곽 진입 뽑기 이렇게 넣었잖아. 그러면 그냥 원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안으로 들어가? 는 가죠. 우리 바운더리잖아. 옵셋 1mm 했죠. 옵셋 1mm 했죠. 1mm보다 좀 넘어갔죠.
그러면 거기보다 좀 타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90도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가고 싶으면 모델을 땡기면, 만약에 모델링을 땡겼으면, 이걸 땡겼으면 그냥 이렇게만 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막고 있으니까. 지금 모델이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등고선에서는 지름에서 100분의 5만, 내가 10판이 자르면 99.5만 055 아니구나, 9.95를 옵셋을 한다고 해도 절대 이 면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90도 풀컷으로 돌아가, 이 면을 치려면 반경보다 커야 이 면을 때릴 수가 있어요. 에? 그죠? 그냥 꺾이는 것만 이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닿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이 수직 구간이 측벽을 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우측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만 떨어지는, 딱 여기까지만 떨어지는 거죠. 지름에 걸려서 바운더리를 제어를 했다라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 이렇게 해서 우선 대충 이렇게 밀었다고 치고 볼게요. 모델을 여기까지를 한번 또 볼까요?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 눌렀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럴까? 밀었죠? 그 다음에 등고선으로 이렇게 밀었죠. 1mm씩 갔으니까 이제 급경사는 제가 얘기한 대로 급경사는 어느 정도 피치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완만한 구간에서 이런 피치가 떨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밀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밀었습니다. 자, 여기서 평행 가공을 한번 추가를 할 거예요. 평행 가공을 추가를 하는데, 자, 우리가 평행 가공에서 빠져 있는 등고선 잔삭이라는 기능이, 우리가 그 등고선을 치고 나머지 구간, 완만한 구간을 치는 가공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밀린 가공 경로, 곡면 정사계, 평행이 아니라 등고선, 죄송합니다. 등고선 잔삭. 이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그거는 우선 두 가지만.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기능이 극경사 외역을 제외하고 내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만 뭐 스켈롭으로 절삭을 하겠다, 아니면 평행 가공 왕복으로 절삭을 하겠다 라고 옵션을 선택해 주는 게 등고선 잔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을 선택하고 공구 중심 영역으로 요것만 땡길게요. 요것만 잡아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주실게요. 확인 한번 눌러주고요. 자, 볼앤드밀 그대로 선택을 할게요. 스페셜 볼. 자, 곡면 파라메타. 자, 플러스 0.1, 아까 동일하게 0.1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삭으로 한번 0.1씩 밀 겁니다. 등고선 파라메타에 가서 전체 공차 100분의 5에 최대 왕삭 간격 1mm씩 90도 방향으로, 왜냐면 90도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로 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90도 쪽이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 근데 너 빨리 끝나려면 이쪽이 더 편하긴 하죠. 빨리 끝나려면 0도로 그냥 할게. 0도 봐요. 0도로 왕복으로 절삭하겠다. 왕복으로 절삭을 하겠다. 내가 여기서 제어를 해주는 건 왕복이냐 한쪽 방이냐 스켈럽이냐. 스켈럽은
우리가 배우지 아직 않았는데 일정한 간격 패턴으로 어느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공간을 좁혀오는 거야. 일정한 피치로. 자, 근데 보통은 왕복으로 많이 밀어요. 스케일러브로는 그렇게 중간에 라인 생기고 얘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자, 왕복에서 제로 35도. 원래는 우리가 등고선에서 제일 면적이, 등고선이 조도가 제일 좋아요. 왜? 왜냐면 제일 등고선이 넓은 면적이 다요. 측벽의 아래 반경에 제일 넓은 면적을 다요. 그리고 하향 결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도가 제일 좋아요. 범위를 제일 크게 가져가요. 한 35도까지를 거의 등고선 범위로 잡아요. 35도까지를. 그러면 나머지 35도보다 제로로 나와도 되는데 그냥 36도 조금 오버컷 조금 겹치게 36도 놓고 확장을 안 하고, 틈새에서 뭐 그냥 15mm 정도 넣어주시고 15mm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이렇게 절삭이 돼요.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완만한 구간이죠. 그죠? 극경사가 치지 못하는 영역을 지금 등고선을 치고 남아있는 영역을 등고선 잔삭에서 평행이라는 옵션을 주고 왕복으로 절삭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여기도 평면에서 보면 1피치 줬으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네? 자, 여기서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공구 중심 피치의 2배. 근데 우리가 정삭 피치를 1피치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1피치 밀었잖아요. 중삭이니까. 정삭 피치는 한 0.3피치나 0.4, 18이 정도 되면 0.4피치 정도 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략 생각을 해서 한 0.8 정도는 더 오버컷을 하겠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돼요. 자.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중삭을 한번. 잘못 눌렀네. 뭘 잘못 눌렀죠? 파라메타에서 얘가 추가적인 옵셋을 체크를 해야 안 넘어갈 텐데 0.8 이렇게.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확인.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좀 일찍 쉴게요. 지금 많이 피곤들 하실 시간이라. 자, 이제는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중사까지는 제가 1mm씩 밀었잖아요. 등고선으로. 근데 이제 정상에서는 등고선에서 쉘로우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완만한 구간, 지금 정상에서는 요 라인을 원래는 중간에 여기 투피스 나왔잖아요. 중사까지는 한번 밀어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미절삭 구간을 만약에라도 못 들어가 있는 구간을 한 번씩 찍어준다는 역할로 해야 되고, 근데 정상에서는 요 라인을 갖다가 파면 나중에 평행선 간거하고 중간에 자국이 남아 있어요. 한 번씩 찍은 게. 그래서 이제 정상에서는 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자, 정상에서 얘랑 얘를 정삭을 한다. 컨트롤 C V. 파라메타. 파라메타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삭이니까 공차를 드라이브 가공 대상률 0이 되겠죠? 0, 가공률 0 주고, 자, 우리가 옵셋 뭐 0.5 그대로 유지하고요. 정삭 파라메타 창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급경사를 빼줘야 되는 옵션이 요거예요. 요거. 자,
추가 조건이라는 창을 들어가면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서 쉘로우 가공 영역이라고 나오죠. 그죠? 쉘로우 가공 영역을 절삭을 안 하냐 추가하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안 하면 내가 완만한 구간, 내가 제한 절삭 각도를 35도를 기준으로 절삭을 빼겠다. 그럼 어차피 나머지 둥근 잔삭이 들어갈 거니까. 근데 추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 스텝 최소 절삭 간격을 내가 추가를 하겠다라고 놓으면 패스가 아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완만한 구간을 만났을 때 여기다 패스를 추가적으로 한 패스씩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를 추가를 한다고 완만한 구간 전체가 커버가 되진 않아요. 예? 근데 커버가 되진 않아.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지. 근데 여기서 최소 절삭 간격 0.2가 넘어가면 0.2가 밑으로 떨어진 이 R 값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다음 패스 간의 간격을 내가 100분의 5를 준다 그러면 100분의 5가 0.2가 되면 0.2가 안 되면 나오지 말고 0.2가 넘어가면 나오고 툴패스가 하나씩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옛날 등고선에서는 툴패스가 전반적으로 내가 가공 간격을 딱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등고선으로만 마무리가 되진 않고요. 새로 나온 패스 워터라인에서는 그 정밀도가 얼마 정도가 넘길 때마다 무조건 툴패스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고선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볼로 코너알로 마무리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지금 여기 옛날 패스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완벽한 커버가 되지는 않아요. 완벽한 커버가 되진 않고 하고 안암으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안암. 자, 이런 거는 그냥 코너 확인 한번 누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코너 뭐 12에 0.5 뭐 1알이든가 21에 1알 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도 되잖아요. 예? 그냥 플랫 코너알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 건 그냥 등고선으로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아까 쉘로우를 추가를 하는데 여기서보다는 워터라인에 거기에 더 좋은 기능이 있다. 그렇게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얘도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방 있는데 툴패스 상으로 있습니다. 그게 브랜드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피치를 안 바꿨네. 자, 피치를 0.4 정도만 줄게요. 0.4나 0.3. 여러분들 생각보다 뭐 큰 볼로 한다고 제품이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깨끗한 건 차라리 한 4, 6 뭐 이 정도가 좀 깨끗해 보이지. 어차피 그 정도로 보려면 큰 볼을 써도 피치를 짧게 가야 돼요. 어차피 큰 볼보다는 작은 볼이 더 확인. 8파이 이하로 써주시는 게. 그리고 이제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극경사 구간에 퍼센테이지를 많이 갖는 이유는 당연히 측병이 닿는데, 우리가 완만한 경사 같은 경우 제품 샘플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에 있는 샘플 보면 완만한 구간은 볼의 제일 낮은 점 뾰족한 부위가 닿는 거잖아요. 조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좋다는 거는 거의 경도가 좀 높거나 금연간 경도가 높으면 좀 반짝거리는 거고 폴리싱을 미각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 완만한데 35도 이하 빠졌고, 그죠? 위에 맨 위에 빠졌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이 여기 등고선 잔삭이라는 것에서 제로 0.3 피치 정도. 그러니까 저는 0.4 등고선으로 0.4를 주면 보통 완만한 구간은 닿는 피치가 면적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줘요. 예? 그러면 여기서 0.4를 줬으면 0.2 얼마 들어가는데 그냥 0.3 정도 조금 줄여줘야 돼요. 좀 줄여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볼까요? 여기까지. 모의 가공. 자, 바운더리를 왜 하고 옵셋을 해야 이 등고선 잔삭을 칠 때도 우선 바깥에서 제일 들어와서 치고잖아요. 허공에서 치고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바운더리로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확인 한번 누르고 볼게요. 자, 모의 가공.
볼 중삭, 정삭, 원만한데 밀고 그 다음에 밀고 위에 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등고선하고 등고선 잔삭을 써서 거의 대부분 이제 두 가지 패스로만 마무리를 해요. 거의 대부분 대충 완만한 영상에서는 자, 우선 좀 쉬었다가 할까요? 쉬도록 하겠습니다.